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의 수송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파트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력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손실 전력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손실 전력. 손실 전력까지 하고 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변압기이기 때문에 그 변압기까지 총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전기에너지의 수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일단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전력이 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은 제가 전자기학의 기본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대충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력이란 대체 무엇인가? 전력이란 단위 시간 동안 글씨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좀 얇게 씁시다. 얇게 안 되네. 이런. 그냥 열심히 한번 잘 써볼게요. 전력이란 단위 시간 동안 생산 또는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말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 생산 또는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생산되거나 사용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잖아요. 이 줄을 시간으로 나눴다 해서 줄 퍼세크를 단위로 쓰거나 또는 아예 인류의 전용 단위인 와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금 근데 일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럼 대체 일률이 뭔가 싶을 거 아니야? 자, 일률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전력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공식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전력의 크기는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전력의 크기 보도록 할게요. 전력의 크기는 일단 뭘 떠올려야 되냐면 전기 에너지의 공식을 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먼저 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 뭐죠? 그렇죠.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잖아.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어서 VIT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 이거야. 근데 우리 잠깐만 이게 단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전력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전기 에너지만큼을 지금 뭘로 나눈다고 했어? 시간으로 나눈다고 그랬지.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전력 공식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같이 적으셔야 돼요. 전력. 우리가 보통 근데 와트를 조금 더 많이 써요. 와트. 하면 일단은 그러면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가 되겠구나. 이건 알겠지? 그럼 다시 써봐. T분의 V, I, T가 되겠지? 그치? 근데 지금 봐봐. 우리 약분 뭔지 알죠? T 사라져. 그럼 이거 어떻게 해? V, I가 되잖아. 그래서 전력을 구하는 건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만 하면 끝이구나.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겁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만 하면 끝이야. 근데 대체 왜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은요,
어디에서 온 거냐면요. 결국에는요. 일률이라는 개념에서 온 거예요. 일률. 일률이 그럼 대체 뭐냐? 일률은 한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일률은 한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눈 거야. 그럼 잠깐만 잘 생각해봐. 에너지가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가 결국에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를 표현한 게 에너지 아니야? 그치?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한 게 에너지잖아. 그럼 봐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결국엔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전력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위 시간 동안 전기가 한 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전력을 결국에는 일률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요. 일률은 우리가 P라고 씁니다. P라고 쓰는데 봐봐. T 분의 한 일의 양을 어떻게 보면 돼? 에너지라고 보면 돼. 한 일의 양을 에너지라고 보면 돼. 그럼 여기 봐봐.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VIT잖아. VIT 이거 뭐 했더니 자꾸. 그러면 똑같이 약분돼서 VI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전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디서 왔다? 일률이라는 개념에서 왔다. 전력이라는 게 일률이라는 개념에서 왔다. 이걸 조금 알고 계셔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얘기를 더 해볼게. 여기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이렇게 줄이고, 그치? 이렇게 줄여서, 비율이 너무 이상해졌다, 그치?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전력도 결국에는 뭐 P전력 아니면 그냥 P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전력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좀 외웠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운다? V, I, 는 P. VIP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력 구하는 공식 뭐다? VIP. 전압 곱하기 전류는 전력이다. 외우세요. 외우시고 요 내용은 좀 지우고 지금 일단 V는 지우지 말자. 굳이 안 지워도 될 것 같아. 여기다 필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VIP를 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 핑크색으로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P는 VI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응. 일단 P는 전기 에너지가 한 일률이야. 그건 알겠어. 근데 우리 옴의 법칙 기억나세요? 옴의 법칙? 자, 옴의 법칙 써볼까?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은 V는 I, R. 요거였죠? 그지? 그럼 보자. V는 IR이잖아. 근데 얘 봐봐. V는 IR이니까 이 V를 IR로 치환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V를 째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IR을 넣으면 얘는 어떻게 나오니? I 제곱 R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또 이 V는 IR을 변형시켜주면 어떻게 나와? I는 검은색으로 쓸까? 맞춰서 옆에다 써볼게요. I는 R분의 V가 되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 VI를 이 I는 R분의 V 이걸 이용해서 VI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치환을 해보세요. 치환을 해보면 R분의 V 제곱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I 대신에 내가 지금 R분의 V를 넣었으니까 V 곱하기 R분의 V가 돼서 R분의 V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최종적으로 얘는 어떻게 변형까지 할 수 있냐? R분의 V 제곱 이렇게까지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물리에서 공식을 암기할 때는요, 단순히 하나의 형태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의 변형까지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핑크색으로 네모친 거 요거를 좀 외우세요. 요거를 좀 외우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가서 이제 또 설명을 할 텐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이 VI 있잖아, 이 VI. VI는 보통 그냥 전력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R분의 V제곱은 잘 안 써. R분의 V제곱은 잘 안 쓰고, 아니, 같은 색이네.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거 있죠? I제곱 R. 요거는 보통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손실 전력을 계산하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력이랑 손실 전력 뒤에 가서 설명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내가 안 넘어가. 전력과 손실 전력 이렇게 두 가지 공식들 이제 외워두시고요. 오매 법칙에 의해서 유도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전력의 수송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어. 그치? 전기를 만들었지. 그럼 단위 시간 동안 생산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런다고 했어? 방금 했잖아. 방금 뭐야? 전력이지. 근데 발전소에 생산을 했어. 근데 발전소가 우리 집 코앞에 있니? 여기 막 전기를 이렇게 들고 올 수가 있어? 못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를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통해서 보내니? 전기선으로 보내겠지. 도선으로 보내겠죠. 뭐 구리선이든 뭐 나발이든 그런 걸 보내겠지. 그러니까 이 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봐. 막 발전소에서 최소한 니네들이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에 있는 전기가 초고압이고 겁나게 위험한 전기라는 거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그치? 그 전기를 그냥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우리 다 감전돼서 죽어요. 애초에 전기 제품 막 뻥뻥뻥뻥 터지고 난리 날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잘 안전하게 수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력 수송을 과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 보내기니 전력 수송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력 수송은요, 일단은요, 발전소의 생산 전력을 소비지까지 보내는 과정입니다. 국어 할 줄 알죠? 수송이 뭔지는 알지? 발전소에서 만든 거를 소비지까지 보내는 거. 그래서 이건 전력 수송이라고 하고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용어들이 있어서 용어만 좀 설명을 드릴게. 일단은요, 송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송전. 그 다음에 변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변전. 마지막으로 배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배전. 자, 일단 송전이 뭐냐? 송전.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수송 과정을 우리가 송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전. 변전은요, 이 수송 전력의 전압, 변화 과정을 우리가 변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전은 소비지. 그러니까 전력을 사용하는 곳. 우리가 이제 막 코드도 꽂고, 컴퓨터 충전하는 데도 쓰고, 핸드폰 충전하는 데도 쓰고, 밥솥 돌리는 데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곳을 우리가 소비지라고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을 우리가 소비지라고 해요. 소비지의 분배, 공급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전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훨씬 수월해요. 물론 용어를 몰라도 기본적으로 전력의 흐름이나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용어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에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요. 특히 이 부분은 약간 국어시험처럼 그 문제 자체가 좀 읽기가 난해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용어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얘들아, 이런 의문 안 드니? 내가 방금 이런 의문을 좀 가져봐야 돼. 내가 봤을 때 전압이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 대체 뭐가 변화하는지 궁금하지 않니? 궁금하셔야 돼요. 뒤에 얘기할 거야. 궁금하셔야 돼요. 전압을 변화를 시키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는 뒤에 우리가 손실 전력을 배우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조금만 이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전력 수송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 수송은요, 크게 첫 번째 발전소. 당연히 전기가 발전소에서 생산이 되지. 뭐 네가 자전거 페달 밟아서 생산할 건 아니잖아. 심지어 자전거 페달 밟아서 생산하는 것도 어쨌거나 그건 자전거 발전소예요. 그 다음에 초고압 변전소. 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변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변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5가지의 장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가지 과정을 거쳐서. 근데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교과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교과서가 훨씬 더 자세하게 문장으로 잘 설명해주고 거기에 그림도 겁나 좋은 거 많고 하니까 그냥 그거 보세요. 그거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발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를 지나서 1차 변전소를 지나서 2차 변전소를 지나서 주상 변압기로 간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고 갑시다. 여기 보면 계속 이런 의문을 좀 가져야 된다니까. 변전, 변압. 계속 지금 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니? 전압의 변화에 관련된 얘기. 전압의 변화와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지금 4가지 장소에서는 하고 있어. 대체 왜 이러냐고. 대체 왜 이렇게 전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지는 손실 전력이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을 변화하는 것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그 초고압 그 전력을 우리한테 바로 갖다 놓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전기 제품 다 터진다고. 그럼 집 박살 나는 거예요. 풍비 박살 나기 싫으면 220V 낮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손실 전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전력은요. 자, 같이 씁시다. 손실 전력은 송전선의 전기 저항에 의해, 전기 저항, R이 저항 표시예요. 그냥 이렇게 쓸게. 저항에 의해 뭐 되는 전력? 손실되는 전력을 우리가 손실 전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손실이 되냐? 이런 거예요.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나 요즘 왜 이렇게 글씨를 이상하게 쓰니? 전환되어 손실이 되게 됩니다. 손실 전력은 송전선의 전기 저항에 의해 손실되는 전력을 의미하고요. 왜 그렇게 손실이 되느냐?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에 전기 저항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전자기의 기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무리 전기가 잘 통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손실되는 전력은 존재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게 전기 저항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여튼 전기 에너지에 의해 손실되는 전력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전력을 우리가 전기를 생각해봐. 전기를 가져오려면 뭘로 가져와야 돼? 당연히 전선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가 전자를 이렇게 막 손으로 들고 오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 용달차에 막 실어올 거야. 아니잖아. 전선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전선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전선은 어쩔 수가 없어. 전기 저항이 있어. 그럼 반드시 전기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생산한 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지에서 바로 못 쓴다는 거야. 일부는 열 에너지로 버려지고 이동 과정에서 버려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비지로 와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실까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은행 ATM에 가서 돈을 예를 들어 10만원을 뽑았어. 10만원을 뽑았어. 10만원을 뽑았어. 그리고 이거를 집까지 가져오겠지? 집에 가져와서 뭐 어디다 쓰나? 그냥 우리 어디 간다 그럴까? 뭐 롯데 아울렛을 간다고 합시다. 롯데 아울렛. 롯데 아울렛을 가는데 가잖아. 가는 길에 1,000원, 또 1,000원, 또 1,000원 이렇게 버리는 거야, 돈을. 응? 돈을 계속 버리면 우리 봐봐. 결국엔 지금 롯데 아울렛까지 가는데 3,000원을 손실을 입은 거지. 그치? 손실을 입은 거지. 돈에 손실을 입었어. 우리가 이동하면서 우리 갖고 있는 돈을 손실을 당했어. 그러면 전기가 이동하는데 손실된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손실 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돈의 비유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번엔 전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ATM을 지우고 내가 여기다 발전기라고 써볼게. 발전소라고 써볼게. 발전소야. 여기다가 롯데아울렛 지우고 소비지라고 써볼게. 전기가 10만원만큼, 이러면 좀 이상한가? 하여튼 10만만큼 전기가 만들어졌는데 1,000만큼씩 지금 계속 버리고 있는 거야. 전선 타고 이동하면서. 그러면 이 손실을 줄이는 게 이득일까요? 늘리는 게 이득일까요? 야, 1,000원씩 계속 버리고 갈 거야? 당연히 줄이는 게 이득이겠지. 손실 전력은 줄이는 게 이득입니다. 이 손실 전력은 이거 좀 지우고 얘기할까? 이 손실 전력은 줄이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10만큼의 전기를 생산을 했는데 손실 과정에서 3만큼 빠졌어. 그래서 집에 7만큼이 도착을 했어. 이게 이득일까? 아니면 10만큼 생산을 해서 1만큼 빠지고 9만큼 도착하는 게 이득일까? 9만큼 도착하는 게 이득이겠죠? 손실 전력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은근히 말장난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에 낚이지 말라고. 낚시질 당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이런 게 손실 전력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손실 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손실 전력의 크기. 이건 뭐 사실 앞에 전력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된다고 했어? 외우셔야 돼요. I 제곱 R. 왜 보통 여기 밑에다 P 손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P 손실은 I 제곱 R입니다. 공식 외우세요. 문제 풀 때 이거 모르면 망해. 이거 외우셔야 돼. 외우시고. 그러면 왜 지금 앞에 내가 막 ATM 설명도 하고 뭐 난리를 치면서 결론적으로 얻어내는 게 뭐예요? 최종 결론이 뭐야? 손실 전력을 줄여야겠다라는 것을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 과정에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 첫 번째는 자, 일단은 손실 전력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였어? 송전선의 전기 저항 때문이지. 그치? 그러면 그 전기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손실 전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송전선의 전기 저항을 줄여보자 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실현을 하려고 하냐면, 저항은 단면적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요걸 가지고 전기 저항을 줄여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일단은 송전선의 길이를 줄여보는 겁니다. 송전선의 길이를 줄여보는 거야. 근데 이게 현실적일까,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우리 집이 여기 있어. 응? 여기 저 아파트야. 아파트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코앞에 뭐가 있는 거야? 송전선 길이 줄이려면 이 코앞에 뭐가 있는 거야? 이 코앞에 발전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렇게 연기 나오고 있을 텐데, 화력 발전이면 막 열병하면 막 이런 거 막 연기 막 이렇게 나오고 있을 텐데, 이거 살 수 있겠니? 비현실적이라고. 그치?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지? 그럼 두 번째 보자. 송전선이 굵기를 키우는 거야. 응? 단면적과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단면적, 굵기를 키우면 저항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 보자. 여기 이렇게 전봇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전봇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주장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야. 봐봐.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 응? 근데 우리가 보통 본 도선들은 어떻게 생겼죠? 여길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그치?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고 있잖아. 우리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가다 보면 전봇대 이렇게 있고, 검은 선들 매달려 있지. 이거 다 전선이에요. 뭐 통신선도 요즘 좀 있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저항을 늘리겠다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막 이따만한 전선을 다 하나 봐, 그치? 그럼 전봇대 무너지겠지. 전봇대가 무너지거나, 아니 전봇대가 안 무너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선이 이렇게 축 처지겠지, 그치?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안 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이 두 방법 모두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거야.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이 분명 있지. 그럼 지금 쓰는 것보다 막 신물질 같은 거 개발을 하거나 해가지고, 응? 더 싼 거, 아니 더 전기 저항 작은 거 못 만들어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저항 자체가 낮은 물질을 이용을 하자는 거지. 저항 자체가 낮은 물질을 이용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실온에서 전기 저항이 가장 작은 물질이 있어요. 뭐냐면 은이에요, 은. 금단모 비싼 게 은이잖아. 가격이
너무 심하죠. 우리가 전기 옮기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 전선 설치하는데 은을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얘네들 모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 모두 전부 다 정책들이 너무 뭐야? 이게 뭐야? 비현실적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송전선의 전기저항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현실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좀 째껴버리고 제대로 된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 나온 게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 두 번째 방법. 이게 뭐냐? 송전선의 전류 세기를 줄이자라는 겁니다. 아, 왜 대체? 왜? 왜냐고 이제 묻으실 텐데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자, 뭘 알아야 되냐? 아까 우리 전력 구하는 공식들이 있었죠? 그 두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V는 I, I 제곱 R. 자, 이렇게 두 가지 봅시다. 자, 일단은 얘가 그냥 전력이고요. 얘가 그냥 전력이야. 얘는 뭐 구하는 전력? 그렇지.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뭐 구하는 전력이 아니지. 뭐 구하는 공식?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 다시 얘는 그냥 전력. 얘는 손실 전력. 됐어요. 봅시다. 송전되는 전력. 이 P가 일단 일정하다고 해봅시다. P가 일정할 때, 자, 일단 전력을 한번 봅시다. 전력을 보면, 우리가 송전, 전압을, 즉 V를 N배 올려주면, P가 일정하니까, 송전, 전류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n분의 1배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감소돼야 되겠죠. 그쵸? 이 공식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그치? 송전전압이 올라가면 송전전류 내려가야 돼. 왜? 전력이 지금 일정한 상태잖아. 오케이? 자, 근데 전류를 내렸어. 전류를 내렸으면 자, 잘 봐 지금부터. 여기에 I가 있지. 손실률을 구하는 거에 I가 있지. 그러면 전체 전력에서 송전 전류는 n분의 1배 감소야. 근데 잘 들어봐. 손실 전력에서는 전류가 n 제곱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전기 저항이 바뀌지 않아도 전류의 세기 자체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전체 손실 전력의 크기도 감소하겠지. 오케이? 이거예요.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요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이번에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둔 다음에 수식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자, 봅시다. 먼저 전력이에요. 일정한 상태에서 이 V는 I지. 내가 V를 N배를 했어. 그러면 이 N을 없애줘야 할 거 아니야. 어쨌거나 나는 그러니까 전압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P라는 값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전류를 n분의 1배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약분 알죠? 이렇게 날아가서 그대로 다시 VI 나오고 P 유지 되잖아. 근데 이 관계를 이용을 하면 봐봐. P 손실 같은 경우에는 손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분의 1 곱하기 I 한 이 전류를 갖다가 제곱을 해주는 거잖아.
거기다 r을 곱해줘. 그러면 n 제곱분의 i가 아니라 n분의 i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다 r 곱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n 제곱분의 i 제곱이 되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손실 전력이 n 제곱분의 1배 감소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위에도 그대로 써있지만 한 번 더 써봤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손실 전력이 n 제곱분의 1배 감소되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도 과정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설명을 되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고 내용이 복잡하고 많다는 거예요. 요거를 날리기에는 내가 고생한 게 좀 아까우니까 이렇게 줄여서 여기다 그냥 대충 짱 박아놓고 무시하세요.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내가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예쁘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전소가 있고요. 여기에 보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발전소에서 일단 송전 전력 처음으로 일단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을 우리가 100W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W. 그 다음에 갈림길이 있으니까 하나는 A, 하나는 B도 보낸다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보내는 방법은요. 송전을 어떻게 하겠느냐? 송전을 하나 100V에 1A로 한번 해볼게요. 저항은 얼마 걷어줄까? 0.5옴 걷어줄까요? 0.5옴 걷어주고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송전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100W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번에는 10V에 10A 해봅시다. 그러면 100 곱하기 1 하면 100 나오고 10 곱하기 10 해도 100 나오니까 전체 전력은 똑같구나.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준 거야? 그렇지? 밑에 건 전압을 좀 낮춘 거고 위에 건 전압을 높이면서 전류의 세기를 낮춘 거고. 우리 아까 배운 개념에 의해서는 일단은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이 위에 게 요게 A가 손실 전력은 더 낮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직접 계산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B도 0.5옴을 걷어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일단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 직접 하실 때도 확인하시면 좋아요. 일단은 전압이 얼마큼 올랐어요? 전압이 지금 10배가 올랐죠. 10배. 그죠? 10배가 올랐죠. 오케이, 일단 알았어. 그 다음에 손실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실 전압. 파란색으로 쓰고 싶은데 됐다. 됐네요. 손실 전압이라는 개념을 굳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손실 전력 중에서 전압 부분만 그냥 따로 빼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V는 IR 이무도 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손실 전압은 0.5V가 돼요. 왜? 봐봐. IR 1 여기 1 있잖아. 1 곱하기 0.5 하면 뭐 되니? 0.5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손실 전압이 0.5V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요. 손실 전압은.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이제 뭐냐?
P 손실이겠죠. 손실 전력이겠지. 요건 내가 이 밑에 거 손실 전압을 구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의 손실 전압은 어떻게 돼? 손실 전압 10A당 0.5 곱하면 되지. 뭐 나와? 5V 나오겠지. 그쵸?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봐. 우리 손실 어떻게 구해? 손실. P 손실 어떻게 구해? 보자. 잘 봐. 잘 보세요. P 손실이 여기는 뭐 나올까요? 사실 P 손실을 기본적으로 I 제곱 R로 구하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냥 VIP 공식을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럼 여기서 그냥 VIP 공식 쓰는 게 더 빠르겠지. 왜? 여기 손실 전압 있고 여기 지금 전류 있으니까. 그럼 보자. P 손실. 이거부터 구하면 재미없겠다. 밑에 거부터 먼저 구합시다. 5 곱하기 10이니까 뭐 나와? 50 나오겠죠? 단위모 와트.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여기 는 좀 써줄까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0.5 곱하기 1이지. 0.5 와트. 아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색깔을 맞춰서 또 빨간색으로 써줘야 재밌죠?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보자. 얘에서 얘도 몇 배가 된 거야?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거야. 몇 배가 돼서 그런 거야? 100분의 1배 됐죠? 50에다 100분의 1 곱해봐봐. 50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이렇게 돼서 0.5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잘 봐봐. 여기가 지금 뭐였어? 10배였지. 왜 안 나오니? 이게 10배였지. 여기가 뭐야? 100분의 1배였지. 자, n배 했을 때 10 곱하기 10은 100. 즉 10제곱은 100. 10제곱분의 1배. 진짜 그렇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지금 예시를 통해서 지금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지금 다 보여드렸어요. 손실 전압 계산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게 훨씬 계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손실 전력을 줄일 때 뭘 해야 된다고? 그렇지. 송전선의 전류 세기를 줄이면 송전 전압이 n배 올라갈 때 송전 전류가 n분의 1배 감소되기 때문에 송전선의 손실 전력이 n제곱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 전압을 높일지, 전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장치 하나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뭐냐면요, 변압기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하는 일이 대체 뭐냐?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뭐라고?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라고. 변압기가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예요. 자, 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1차와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조절해서 전압을 변화시킨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렇게만 나와서는 안 되죠.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고차원적인 것들은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변압기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일단요, 1차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특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봐도. 일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뭐냐면요, 교류 전류입니다. 교류가 뭔지
아시나요? 교류 뭔지 아나? 전기에는 크게 직류와 교류가 있어요. 직류가 뭐냐면요. 직류는요, 전류의 방향 한 방향이야. 교류는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야. 이게 교류야. 직류는 한 방향, 교류는 계속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기유도 할 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원통 있고 원통이야. 원통이고 여기 이렇게 자석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럼 이거 시험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여기 이렇게 검유계가 있고 바늘이 막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계속 막 움직일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이 바늘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전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자기유도 생산되는 전류는 뭐야? 교류야. 이게 됐지? 약간의 심화적인 내용이었으나 선생님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1차 코일의 교류가 흘러요. 이로 인해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이 변합니다. 그렇구나. 코일 주위의 자기장이 변하는구나. 자, 그 다음 자기장 변화도 전자기 유도가 발생합니다. 약간 지금 꼬리를 무는 듯한 느낌 들죠? 네. 1차 코일에 교류가 흘렀어. 교류로 인해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이 변했어. 그 변한 걸로 인해서 전자기 유도가 발생했어. 이 전자기 유도로 인해서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1차 코일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1차 코일. 여기 1차 코일, 여기 2차 코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변압기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야, 지금부터가 더. 각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전압이 어떻게 되냐?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대.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뭘로 나와 있니? 이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V1이 지금 뭘로 나와 있어요? 1차 코일의 전압이야. V2가 2차 코일의 전압이야. 여기 있는 이 N1이 1차 코일의 가문수예요. N2는 2차 코일의 가문수야. 그러면 전압이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어떻게 쓸까요? 간단해. V1 분의 V2는 N1 분의 N2다. 이렇게 쓰던 가. 반대로 써도 되죠? 같은 거야. V2분의 V1은 N2분의 N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공식을 가지고 좀 더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 특징이 더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특징이 더 등장을 해. 뭐냐면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이 같다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력과 여기에 흐르는 전력이 같대요. 이런 특징이 있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전력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내가 그냥 1차 코일의 전력을 싹 다 밑에다가 1을 써볼게. 아래 첨자 1을 써볼게. 자, 그럼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차 코일은 전력이 V2, I2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됐지? 여기까지 됐지? 이 그림에도 써있네. 이렇게 그대로. 그지? 여기 I1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자꾸 원이 안 그려져. 안 그려져 이거 원이. 됐네. 여기 I1 여기 I2 됐지? 그럼 이 공식 그대로 유도되는 거 이게 되시죠? 근데 그럼 이거 봐봐. 이 공식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뭐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반비례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뭐라고? 이걸 통해서 뭘 유도해낼 수가 있어?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반비례한다고요. 아,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되냐면 반비례잖아. N2분의 N1의 반비례라고. 여기 왜 이래? 요거 2예요. 2. 요거 약간 숫자가 이상하게 써있다. 다 있을까? 요거 2예요. 숫자가 여기 이상하게 써있어. 깜짝 놀랐네. 여기 2예요. 이렇게 됐고. 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요. I1분의 I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주면 되는 거야. 반비례 관계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또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느냐.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지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전력이 일정할 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지금 이 그림에서 뭘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2차 코일의 전력이 1차보다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지. 내용 굉장히 많이 썼다. 그지?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는 떨어지고. 그지?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자, 이거 봐. 조금만 더 설명해볼게. 전압이 지금 크잖아. 근데 지금 여기 봐봐. 2차 코일이 더 촘촘하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압이 더 큰 거야. 오케이? 그래서 2차 코일이 1차보다 더 크다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압이. 됐죠? 됐어.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이에요.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전한 전력 수송도 솔직히 말해서 교과서를 참고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선생님의 설명에서만 나올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설명을 더 빼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고전압 송전. 왜 고전압 송전을 해? 아까 얘기했잖아. 어딨어? 어딨니? 여기 있다. 아유 이렇게 됐는데 아까 우리 손실력을 줄이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송전 전류의 세기를 낮추는 거잖아. 송전 전류의 세기를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송전 전압을 올리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고전압 송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예요. 초전도 케이블. 요거는 그나마 좀 현실적이야. 초전도 케이블이 임기온도 이하도 내려가면 전기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1학기 통합과학 2단원 1단원인가? 1단원에 있을 거예요. 1단원 내용에 있을 거예요. 1단원 마지막에 있을 거야. 1단원 마지막에 있어. 초전도체가 뭐냐면 그 임기온도 이하도 내려가면 전기저항이 없어지는 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기저항이 0이 되면 당연히 전력 효율이 높아지겠지. 손실 전력이 없겠죠. 초전도 케이블은 그럼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전기저항이 낮은 물질을 이용한다. 근데 초전도체도 역시나 아직은 막 이렇게 상용화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임기온도 이하도 무조건 내려줘야 되고 해가지고 막 현실적인 그런 방안은 아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냥
그 전압을 높이고 전류의 세기를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거미줄 전력 수송망이 있어요. 거미줄 전력 수송망. 이게 뭐냐면 의외로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 근데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만약에 새가 여기 있다가 새가 어떻게 그릴까? 새 못 그리는데 새 있다가 빡 죽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폭탄이 생겨버렸네.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전기선이 끊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그냥 이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그냥 이 집은 그러면 복구될 때까지 전기를 못 받는 거야. 근데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잖아, 그지? 좀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나는 얘기가 나온 거냐? 거미줄이잖아. 거미줄 어떻게 돼? 거미줄 되게 이렇게 막 넓게 퍼져 있죠. 막 길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지? 그럼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이렇게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도 연결돼 있고,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여러 가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선 자체가. 그러면 만약에 여기 폭탄 맞았어. 이 새가 여기 죽었어. 그러면 어디로 보내면 돼? 일로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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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회 송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회해서 송전도 가능하고. 또 이것들을 잘 활용하다 보면 수송 거리도 줄일 수가 있고, 수송 거리가 줄어들면 길이는 저항에 비례하니까 저항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고, 그럼 최종적으로 손실 전력까지 나눠질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 그냥 막 좀 좋아 보여서 그냥 갖고 온 건데 이런 건 아니야. 또 뭐가 있냐면요. 초급 직류 송전이 있습니다. 초급 직류 송전. 아까 내가 잠깐 흘려가듯이 얘기했는데 지금 교류 송전 쓰고 있어요. 교류를 많이 쓰고 있는데 반도체를 이용하면 교류를 초급 직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고 전자파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비용도 당연히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한 특징들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용이 왜 줄어드는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교류보다 직류가 전압이 좀 더 낮습니다. 직류 전압이 좀 더 낮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직류 전압이 좀 더 낮으니까 우리가 감전을 위해서 막 피복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비용들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감전 사고에 대비하는 그 비용들 조금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지능형 전력망이라고도 부르는데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이게 뭐냐면요. 전력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력회사가 발전소와도 있고 뭐 소비지와도 있고 이런 데와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공급 시설과 전력회사와 발전소와 뭐 이런 데와 양방향 통신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와 양방향 통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수요에 맞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지. 그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는.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 설명해 주는 이유가 선생님이 얼만큼 설명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가 갈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효율적인 전력 수송이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안전한 전력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안전한 전력 수송은 전선 지중화가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지하화라고도 하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잠깐 흘려가듯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전봇대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매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미관상에도 안 좋고 감전 위험도 있고 하여간 좀 불편한 게 많아.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땅에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이 전선 자체를 땅에다 갖다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일산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지금 땅에 묻어가지고 전봇대 거의 없어요. 신도시 개발하면서 전선들 다 땅에다 묻어버렸어. 그 전봇대 안 세우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산에는 전봇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또 이렇게 매립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두꺼운 전선 설치 못한다고 했잖아. 전봇대도 못 버티고 감전 위험도 있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꺼운 전선 설치를 못한다고 했잖아. 그럼 두꺼운 전선 설치를 못하면 얇은 전선 설치를 해야 되겠지. 얇은 전선 설치하면 뭐가 문제야? 단면적과 반비례 하잖아. 뭐가? 전기 저항이 단면적과 반비례를 하니까 전기 저항이 얇을수록 전선이 얇을수록 전기 저항 당연히 더 커지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모르겠으면 돌려보고 오세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제 좀 두꺼운 전선을 그냥 매립을 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기 저항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럼 손실 전력도 덜 발생하겠지.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선 지중화를 통해서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뭐가 있냐면요. 뭐 로봇을 이용한다. 로봇을 이용해서 뭐 전기 선로나 뭐 이런 것들 점검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근데 뭐 이거 사실 뭐 당연한 거지. 예.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뭐 좋은 것들 많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도 역시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선생님 설명에서만 나와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왜냐면 앞에 계산 파트 같은 경우엔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워낙에 요즘 나오는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매년 거의 매 달마다 뭔가 하나씩 추가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교과서에 어떻게 수록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에너지의 수송이라는 파트까지 우리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마무리를 했는데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전기 파트 자체가 기본적인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을 뭘 하는 거죠? 유도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유도를 여러 번 해보시고 유도를 했으면 이 공식을 직접 적용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문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공식만 그냥 달달달 하나 외우고 앉아있지 마시고요. 유도해 보시고 여러 번 해보세요. 예시 직접 들어가면서 여러 번 해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문제 풀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문제 풀어 보시고 문제 적용해서 풀어 보시고 이런 것들 좀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면 연습이 좀 많이 돼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참고를 해 두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